이에 친 리플 변호사이죠. 존 디튼에게서 SEC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친 리플 미 변호사 SEC가 리플랩스 XRP 공동기업 논리 펼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게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가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해 관련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논리에는 허점이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였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에 나쁘지 않은 흐름들 속에 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39% 상승한 18,979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1.18% 상승한 1,41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1.40% 상승한 0.375달러, 8위의 에이다는 3.26% 상승한 0.33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2%, 19%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는 현재 숏 포지션이 60.6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7%로 전반적으로 숏 포지션이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다가오는 1월 21일부터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드릴 선물들은 준비를 하셨나요? 이 설날이 너무 좋기는 한데 이 부모, 형제, 자식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지만 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현재 닥터 비트맨 채널과 상하제약이 제휴를 맺어서 1월 17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정가 24만 원의 홍삼정을 75% 할인한 59,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할인폭을 크게 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분과 상의하여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제 어떠한 선물이든 받는 사람이 즐거워야 좋은 선물이겠죠. 이 홍삼 받고 5만 원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선착순 한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만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한 설날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익금 중 일부는 취약계층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이제 오전 9시 결제권에 대해서는 당일 출고된다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번 설날 선물 걱정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틀 전이죠. 이 한국 시간 1월 12일 목요일 저녁 10시 30분경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됨에 따라 이 시장은 출렁이게 되었습니다. 통상 예측치보다 높게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왜 가격이 출렁였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고용이나 주택 등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이제 먼저는 6.5라는 예측치가 이미 가격에 선반영되었다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이 시장은 예측치보다 더 낮은 수치의 CPI를 원했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보합권 안에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의 경우는 이 CPI 발표에 맞춘 가격 흐름을 1분 단위로 표시한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PI 발표와 함께 급락과 상승이 반복이 되게 되었죠. 이미 전날도 많이 오른 탓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이 정도이지 이더리움과 다른 알트들은 폭이 더욱 크게 되죠. 그러다 새벽 2시 40분경인가요?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3.3%가량 상승하였으며 일주일 기준 무려 11.7%나 오르게 되었죠.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3,600억 달러 가량인데 이런 큰 볼륨의 자산이 일주일간 11.7% 올랐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1차적으로는 크립토 윈터 속에 단기적 반등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작년 2022년 주구장창 하락을 하게 되죠. 이제 2022년 2월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가격이 한 차례 급락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전쟁 리스크가 다소 이제 잠잠해진 후에는 그로부터 3개월 뒤인 5월 루나테라 사태가 터짐으로써 엄청난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개월 뒤가 아니죠. 2개월 뒤 이제 6월 7월 정도에는 이 루나 사태로 인한 연쇄 파산 행렬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로부터 4개월 뒤에 전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무너짐으로써 숨도 못 쉴 정도로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이 보이게 되었죠.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반등은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는 매크로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도 녹아 있게 되죠. 이 비트코인은 불과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7,000달러 아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격이 17,000달러를 뚫더니 이제 18,000달러, 이제는 19,000달러의 목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계단식 하락을 생각하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공포 탐욕 지수는 31로 그간의 공포에서 극단적인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 fear, 이제 공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화이죠. 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3개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이제 평균적으로 250 해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번 가격 변화는 분명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해주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추가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지난 2020년 3월이 생각이 났습니다. 2020년이 벌써 이제 3년 전인데 2020년 3월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주식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감도 느꼈겠지만 동시에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현금이 없어서 걱정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23년은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비트코인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2024년과 2025년은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죠. 비트코인의 2025년 예상 가격은 적어도 25만 불은 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크립토 마켓의 흐름 속에서 이 암호화폐를 스테이킹하고 이자를 받는 CeFi 서비스 업체이죠. 이 넥소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과 수사관, 외국 요원들이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 있는 넥소의 사무실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국제 수사는 돈 세탁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 제재 위반을 포함한 대규모 금융 범죄에 관한 것으로 넥소가 이번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이 불가리아 국영TV는 넥소와 불가리아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방영을 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넥소는 라디아 슐레바 전 부총리의 아들 안토니 브렌체프의 전 의원과 이제 전 의원 그 게오르 기슐레프가 공동 설립했다라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참 힘든데, 네, 무튼 2018년 이제 넥소가 출범한 것도 그렇고 2022년의 난리에도 이 넥소는 자체 자금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도대체 이 설립자가 얼마나 돈이 많은 건가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이에 대해서 넥소 측은 즉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이제 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넥소는 자금 세탁 방지는 물론 가장 높은 규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은 넥소 서비스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명 이상의 AML 규정 준수 담당자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자금의 이동 흐름과 넥소의 비즈니스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법정화폐로는 더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강조를 하였는데요. 이 넥소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은 공갈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강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 넥소 역시 스텝이 계속해서 꼬이는 모습입니다. 이 지난 2022년에는 미국에서 결국 단계적인 비즈니스 중단을 결정하기도 하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넥소는 자신들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과세라든지 트래블러, 증권성 여부 등 이제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에 마치 실험을 하듯이 이런저런 규제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 과거 증권법을 들이대면서 이 실정과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현재 1월 들어서 장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이제는 세계 각국의 규제도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슈가 있으면 일단은 피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에 자금을 넣어 놓더라도 50% 정도의 자금은 콜드 월렛에 넣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친 리플 변호사이죠. 이 존 디튼에게서 SEC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화면 이동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친 리플 미 변호사 SEC가 리플랩스 XRP 공동 기업 논리를 펼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힘든데 밑으로 내려가서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해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존 디튼 리플 커뮤니티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 SEC는 XRP가 증권으로 간주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러한 논리에는 허점이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리플랩스가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이제 자금 조달 수단으로 XRP의 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투자 계약의 맥락에서 두 주체는 공동 기업으로 간주된다는 게 SEC 측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한 리플이 XRP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 존디트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려면 거래소와 XRP 보유자를 포함한 모든 XRP 생태계가 공동 기업으로 묶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공동 기업이라는 것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한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의 기업을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 현재 이제 SEC의 이러한 주장을 만약 2017년, 2016년, 5년 이 정도에 했으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플사에게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리플사는 현재 XRP뿐만 아니라 ODL 솔루션을 통하여 이제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해내고 있는 것을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XRP가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구조는 아니지만 이 증권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들도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태이죠. 가령 리플사가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XRP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XRP는 여전히 남아서 생태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지만 지금까지 SEC가 주장해온 논리들을 보게 되면 상당한 억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억측들을 내놓는 이유들은 이렇게 시간을 끔으로써 어떻게든 SEC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관할권을 가져오려는 목적이 너무나 눈에 훤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 또한 SEC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이익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있으니 사실 말 다 했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 동안 미 SEC는 XRP를 괴롭혀 왔습니다. 이제 700일, 이제는 한 800일 어간인데 많은 분석가들의 경우는 올해 3월 안에는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는 상태이죠.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3달러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시장 상황이 받쳐준다면 여태까지 눌려왔던 매도 압력을 생각해 보았을 때 10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이 절대로 무리라고 보고 있지 않은데요. 과연 이 소송이 끝나게 될 때 그간 기다려온 XRP 투자자 분들의 이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지난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로 탄생한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이 간간히 들리기는 했는데 이제 사기쯤으로 여기게 되었죠. 이제 물론 비트코인이 처음 1달러가 되었을 때도 의미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의미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었던 때는 2013년입니다. 이 비트코인이 마침내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후로 비트코인은 꾸준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하였습니다. 이 폰지 사기라는 말은 신규 자산에 늘 따라붙는 조롱이죠.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오래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2013년의 등락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1,000달러가 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0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 이제 5분의 1 이상이 하락을 한 것이죠. 하지만 차트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보면 또 비교가 안 됩니다. 2017년의 상승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당시를 회상해 본다면 정말 모든 사면 올랐습니다. 사면 올라서 매도하고 또 사서 오르면 매도하게 되었죠. 이 하락하는가 싶으면 잠시 있는 조정이었고 여지없이 오르게 됩니다. 2017년의 상승이 불장이었고 말도 안 되는 미쳐버린 장이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1년 상승에 비견될 바는 아니었죠.
2021년의 상승은 실로 거대하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2017년의 상승은 너무 귀엽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체감하는 상승이 컸죠. 하지만 2017년에 단순했던 상승과는 달리 2021년의 상승은 상당히 복잡했고 변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만큼 많이 읽기도 하였는데요. 비트코인은 언제나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0달러대도 그러고 100달러대, 1000달러, 10,000달러, 68,000달러, 심지어 지금의 가격대에도 그런 얘기는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이 폰지 사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어도 비트코인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 상태이죠. 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오르리라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수성을 기원하던 2018년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2만 달러 도달을 단기 목표로 기원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비트코인은 계속 오릅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 2023년 들어서면서 작년과는 다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장기적인 사이클을 보았을 때 올해 2023년과 2024년, 2025년은 상승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상승분을 먹을 때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자산에 대한 공부 멈추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